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강한 변동성을 보이며 급락한 이후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대응 전략과 추세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방향은 맞췄는데 매도에서 항상 꼬인다, 익절은 너무 짧고 손절은 항상 늦어진다, 이런 경험 솔직히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그건 바로 시장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비트코인의 흐름과 글로벌 경기의 흐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문제점을 싹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실제로 체크하고 있는 핵심 가격 구간과 급등 확률이 높아질 패턴 조건까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방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후원 유도,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의 추세를 글로벌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체크해 볼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62K에서 63K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17% 이상 급락한 이후 추가 하락은 제한되며 단기 바닥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소폭 반등의 가장 큰 재료는 마이클 세일러가 대표로 있는 기업이죠. 스트래티지가 약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점입니다. 이번 매수 규모만 놓고 보면 지난 6월 1일 스트래티지가 매도한 32 비트코인보다 훨씬 크며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약속한 대로 매도량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방침에 매우 부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기관의 대표 강세론자가 다시 매수 버튼을 눌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매수로 스트래티지의 보유량은 84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상승세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현금 ETF 자금의 흐름입니다. BTF ETF는 여전히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3억 2천만 달러 이상 빠져나갔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는 약 9천만 달러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즉 기관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아직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선물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됩니다. 현재 시장은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수, 중동 긴장 완화, 위험 자산 선호 회복 등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와 ETF 3주 연속 자금 유출, 금리 상승 우려, AI 관련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 등 부정적 자료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급락 후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보자면 현재 라인이죠. 63 혹은 62K에서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단기 롱 타점이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경우 ETF 자금 유출이 멈추고 순유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확대된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ETF 자금이 유출 혹은 보다 확대될 경우에는 재차 하락 압력이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추세 추종보다는 변동성 매매가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점과 고점, 이 박스권 저점과 상단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관점 변화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매수가 투자 심리를 좀 살렸지만 ETF 자금 미복귀로 인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즉 단기 반등은 열려 있으나 추세 전환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 보조 지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보다 이해가 쉬울 것으로 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어지는 차트 분석에서 보다 자세하게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전문가가 바로 접니다. 이상한 정보방에서 기웃거리며 손실 보지 마시고 상위 1%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정보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혹은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관점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관점 공유를 해보겠는데요. 자, 우선은 패턴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좀 보면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요 라인을 지금 봐야 됩니다. 자, 이때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자, 보면은 되게 과매도 구간을 여러 번 터치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상향을 만들어주는 채널 밑단이 뚫리면서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모습이 나오죠. 그 이후에도 짧게 나왔다가 크게 한번 밀려주고, 이번에도 완벽하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걸로 알았지만 결국은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오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결국은 이 차트의 흐름은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끼워 맞추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은 시장 상황만 좋다면 이런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강하게 돌파하며 치고 올라가고 직전 이 고점 라인을 얼마든지 돌파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요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대부분의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갔다? 주식장으로 갔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요원하고 지정학적 불안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안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매가 더욱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이 구간서부터 늘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를 봤을 때 RSI가 70에 근접하거나 돌파할 경우에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요 구간서부터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게 바로 숏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 구간까지 가면 과매도 구간, 특히 14에서 15까지 빠지게 될 경우에는 롱 포지션으로 다시 한번 오픈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맞고 있습니다. 일단 다만 현재 라인에서 크게 반등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름을 부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이슈입니다. 기관이 다시 한번 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줬고, 이에 따라서 향후 ETF 자금이 순유입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이죠, 이 70K 구간 상단까지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64 내지 65K까지는 롱 관점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인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거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마무리된다거나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이 주식장이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에 있던 유동성 자금이 코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구간을 매우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조금 더 유지를 해주면서 70K 구간까지 홀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 부근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맞고 밀릴 가능성에 주목을 반드시 해주셔야만 합니다. 끝까지 가진 않을 거란 얘기죠. 자, 이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맞고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고 밀리는 과정에서는 바로 숏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요 구간까지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잡아주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요 구간 66K 구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빠질 때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숏타점으로 진입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지지받아주는 라인,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도 62에서 63K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해 주면서 롱 포지션을 오픈해 주시면 되겠다. 그 이후부터 이 윗대에 있는 매물이 지금
소화가 될 경우에는 이 라인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안착을 시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요, 지금처럼 별다른 호재라든가 현재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이슈가 없을 경우에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대세 하락장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반드시 요 구간이죠. 47K 매물대가 지켜주고 있는 라인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다시 한번 이 60K 구간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요, 받쳐줄 매물이 없잖아요. 그죠? 매물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까지는 자유 낙하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롱 포지션을 빠르게 폐기하고 빠르게 숏 포지션 오픈하면서 투자금에 많으면 10배, 그리고 비중은 5에서 10% 정도만 오픈을 해서 격리 마진으로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상황별 롱 포지션, 숏 포지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고 고려해야 할 점들이 산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며 정확한 관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이유로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해결하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과연 지금이 매수 타점이 맞는 건지, 분할 매수 방법과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혹시 더 떨어지면 얼마나 비중을 더 실어주고 어느 타점에서 엑시트를 해야 할지, 정말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평균 매수가에 따른 추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대응 방법과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링크로 문의 남기시면 됩니다. 간혹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 관점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및 코인 종류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되겠죠. 역시 모두 저점에, 역대 저점에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슈가 좀 있었죠. 자, 이런 코인들을 눈여겨보시고 향후 주도할 섹터의 핵심 코인들. 자, 첫 번째로 무조건 AI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담아두셔야 됩니다. 렌더 토큰 잘 알고 계시죠? 요런 코인들은 좀 모아놓을 필요가 있고, 최근 또 이슈가 있었죠. 렌더도.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 레이어2 탈중앙화, 이런 코인들은 반드시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최근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은 좀 뒷전으로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샌드박스라든가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 역시 RWA, AI 인프라, 스테이블 코인 및 결제 인프라 코인들, 이런 코인들은요,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좀 배분을 잘 해서 담아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즉, 뭐 온도 코인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코인들은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 렌더 토큰도 마찬가지고, 이런 코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면서 장기적인 흐름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올 연말부터 나올 수 있는 알트 시즌이 왔을 때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현재 추세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RSI가 14 내지 15까지 밀리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빠른 시간 안에 돌파해서 70K선 상단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세 하락은 유지가 될 것이다. 즉, 숏 포지션의 관점이 폐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라인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즉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반발 매수세에 기인한 단기 롱 포지션만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 빠르게 윈 매물대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요 구간에서 맞고 밀리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구간 이탈이 나오면서 자유 낙하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고, 요 구간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숏 포지션 오픈을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리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요 구간까지는 롱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겠으나 밀리는 과정에서 이 구간까지 박스권만 놓고 봤을 때는 롱과 숏을 두고 반복적인 순환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숏 포지션을 열어두고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갈 경우에는 숏 포지션에 조금 더 포트를 더 많이 구성을 해서 매매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요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안착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비어있는 구간을 메워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직전 고점 라인이죠. 83K 정도까지는 상방이 열려있다. 그래서 요 구간에 안착할 때, 이 70K 구간에 안착할 때는 롱 포지션을 유지하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휩소에 걸리면 안 됩니다. 자, 휩소란 것은 거짓 상승 혹은 거짓 하락을 얘기하는데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나 밀릴 경우에 이거는 우리 개미들을 현혹하기 위한 휩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요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죠. 요런 부분들에 걸려들면 결국은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 더 자세한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역시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 입장하시면 보다 많은 그리고 구체적인 관점과 실시간 리딩 타점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